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톤앤 매너 비슷한 룩으로 그러네요. 시밀러 룩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팀장이랑 저랑 약간 웜톤 비슷하게 이런 웜톤.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가을이라서 그런가? 저는 사계절 내내 웜톤 입어요. 그래요? 사계절 내내 약간 베이지, 아이보리 이런 거 워낙 예. 좋아해가지고 있는데 색깔이 참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니 예. 뭐 그 알러지 죽을 뻔했어요, 진짜. 눈이 갑자기 뿌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한테 나 이거 좀 이상해요. 근데 계속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 20분 됐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의사 불러달라 그러는데도 안 불러주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원래 그거 알러지 검사 하지 않아요? 해요? 보통은 그 약물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은 네. 아니 이제 몰랐죠. 내가 일부 그런 게 이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냥 투여를 이렇게 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동안에 뭐 알러지 반응 있었습니까? 없었으니까. 왜 없었어요? 근데 새롭게 발견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체질이 좀 병원의 이제 대처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가지고 굉장히 그래요? 공포와 패닉을 겪었던 주말이었습니다. 자, 너무 무서웠고요. 제 눈이 네. 멀면 제가 방송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 만나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여러분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눈이 이뻐 보이는군요. 그래요? 예, 진웅님께서 눈은 소중해요. 눈 건강이 소중하고 눈 건강이 필요할 때 여러분 뭐라고요? OFP, 예, 차즈키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 건강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오늘,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주말 사이에 정말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 사실은 가장 큰 이슈는 다들 아시는 뭐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렇죠. 예, 로보택시 행사가 저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봤고, 정말 저는 그러니까 보면서 물론 이제 시장에서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가 주가가 마이너스 8% 급락을 했어요. 예,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 나왔는데 물론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바로 이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망했다. 예,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아서 실망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테슬라를 매수했습니다. 왜요? 예.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싸다? 너무 괜찮은데? 라고 저는 제가 시장하고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괜찮았거든요. 시장의 심리와 반대로 행사가 이렇게 뭔가 예. 딱 용기 있게 움직이는 자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뒤에 가서 같이 좀 이제 제가 버무려서 좀 묻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화면을 제가 띄워놨는데 너무 멋있어요. 예, 로보택시고요. 자, 일단 테슬라가 지난 주말 동안에 보여줬던 것들을 다 그냥 사진 한 장씩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로보택시, 로보밴,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쉽까지 해서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하루가 아니죠.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죠. 한 주를 보냈고 지난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쉽이 이제 약간의 착륙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도입이 된 기술이 있습니다. 네, 기술이 있는데 정말 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물론 테슬라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느냐 뭐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실 스펙스X라는 것 자체가 또 따로 이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상장하지는 않았지만 ETF를 통해 가지고 스페이스X에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정말 저는 깜짝 놀라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2024년은 목요일과 금요일이 좋았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급 중국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금 지난 한 10년 또는 15년 동안에 2위를 기록할 정도의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2위를 갈아치우고요.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미국 시장의 시장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지속될까? 지난 금요일 날 너무나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자, 이번에 이러한 시장 모멘텀이 좀 지속될까라는 시장의 많은 또 데이터를 통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같이 또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스페이스 X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재정부양책이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야기들을 좀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증시를 보도록 할게요. 다우존스는 0.97% 상승했고요. 나스닥 0.33% 상승했고 S&P 500 0.61% 상승했는데 러셀 2000 지수가 2.03%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난 금요일에 아마 혹시나 중소형주를 자기 관심 종목에 이렇게 보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은 중소형주들은 뭐 10%, 9%막 쫙쫙쫙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일부 좀 보였었고요. 하지만 빅테크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또 브로드컴, 어도비까지도 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인 시장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전부 다 상회를 하다 보니까 금융주 전체가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일부 뭐 애플이 0.65% 하락을 했는데 일부 조정을 주는 모습. 하지만 뭐 이제 빅테크들은 특히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다 못하 보니까 상대적으로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네. 정말 금요일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가 6개월 동안 늘 입에 달았던 그 말. 섹터 로테이션이 이제 다시 이제야 섹터 로테이션이 다시 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시장을 한번 다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막 개막이 됐기 때문에 같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정말 소폭 상승하다 보니까 여전히 뭐 경제 데이터 우리 매크로 지표에 우리가 조금은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뭐 노동시장 또는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가 7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지속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뭐 지속적인 변동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입니다. 로보택시 행사에 대한 실망감에 주가 마이너스 8%대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웰스파고 3분기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 5% 상승했다. JP모건 체이스 3분기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 4% 상승했다. 이익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반면에 매출은 6%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지분을 10% 미만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 상승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은행 지분, 뱅크 오브 지분 자체를 9.98%로 줄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0% 미만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도 크게 줄이고 지속적으로 어찌 보면 워런 버핏의 하나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좀 줄이고 있는데 왜 줄이고 있는지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나오진 않고 있지만 이게 과거 금융위기 때에 뭐 워런 버핏의 어떠한 뭐 시장을 보고 또는 어떤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 지분을 많이 줄여왔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분을 줄여들고 이제 새로운 CEO가 또 발표가 됐었잖아요. 지난 이제 주주총회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워런 버핏의 색깔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버크셔가요? 버크셔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지난 가장 최근의 주주총회를 보게 되면 나도 다음 주주총회에 난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저는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되게 수척해지시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추후에 또 알게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페라리입니다. JP모건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3.5%대 상승했고요. 페라리의 전기 자동차 개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력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서 페라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킨덤 모건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주가 4%대 상승을 했고요. 회사가 안정화 시기가 지난 후에 성장 모드에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인데요. 뭐 사실 뭐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고, 뭐 존슨앤존슨도 이제 화요일 날 장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골드만삭스 시티도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ASML이 또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에 보게 되면 TSMC와 넷플릭스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기대되는데요. 기대되죠. 지난번 데이터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예, 그래서 뭐 정말 뭐 흑백 요리사가 어느 정도 근데 흑백 요리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옷게임 난리 적용이 났을 될지 때는 모르겠네요. 전 세계의 옷게임이 난리 났었던 과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우영우 이제 이례적으로 뭐 넷플릭스 네. 그 실적 발표 내용에서 우영우 하면서 막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고, 이번에 과연 흑백 요리사라는 그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비영어권 TV 특히나 네.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3주 동안 1위를 했대요. 전 세계. 그게 한국 데이터만 있는 게 한국 데이터, 아니라 예, 외국 데이터에서도. 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게 사실 3분기 때 완전히 온전히 적용되기는 사실상 좀 약간 부족하죠?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매출에 있어서, 전체적인 매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할 네. 때는 약간 좀 제한적이다.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정말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들, 네.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있고요. 뭐 모건 스탠리도 뭐 수요일 날 또 실적 발표를 하고, 사실 TSMC와 ASML이 반도체 기업으로 볼 때는 항상 늘 첫 번째 실적 발표를 보여주잖아요. 자,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의 그 추후에 나오는 빅테크에 대한 수요를 가늠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실적 발표의 그 첫 단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ASML과 TSMC 또는 넷플릭스 이번 주는 아마 관전 포인트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데이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제가 뭐 재미 삼아서 어찌 보면 가지고 나온 건데, 네. 2024년이 들어서 TGI Thursday가 됐습니다. Thursday와 Friday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올해 좋았던 요일을 우리가 따지게 되면 목요일과 금요일이 좋았더라. 2024년 때. 그 화요일에 사서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팔면 그렇죠. 예. 뭐 되는 아니면 거예요? 뭐 수요일 날 사서 월요일 날 팔고. 예, 요러한 이렇게 수익을 목금 향유하고 월요일날 오후에 그렇죠. 팔고 예, 요거를 이제 우리 고급스러운 단어로 이제 스윙을 한다고. 4848. 4848. 예, 4848. 그래서 하여튼 뭐 요러한 이제 통계 자료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단어죠. 네. 예. 그래서 자, 요러한 이제 매매도 이런 게 하시면 안 있더라. 되죠. 예.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뭐 힘들어요. 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불법은 아닌데. 불법은 아니죠. 예, 불법은 아닌데 이제 너무나 잦은 매매는 이제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이나 포트폴리오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맞아요. 않지만 네. 미국에는 별별 통계가 다 있는데 이런 통계도 있다 하더라. 맞아요. 예. 예. 전달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열심히 하면 본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경험에서 낮에 힘들어요. 우러나지 낮에. 예, 저 밤에 계속 단타 치느라고. 예, 네. 하여튼 그렇기 스윙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한 가구당 주식 보유와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네. 지금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지금 주식 보유량을 보게 되면 지난 2000년도 어찌 보면 닷컴 버블 시대에 정말 어마어마했었던 그러한 보유량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좀 넘어간 게 아니냐, 주식 보유량 자체가. 자,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그러니까 현금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다 보니까, 자, 이런 어떤 사이클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제가 베스트 댓글을 봤는데, 자, 이렇게 주식을 다 사면 그 다음에 매수자가 나와야 또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매수자가 있겠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체크해 주시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4년 10월 10일자 기준으로 나온 자료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데이터. 예, 중국 데이터입니다. 사실 제가 뒤에서 중국 뉴스도 다뤘는데, 이게 아마 같은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지금 재정부양책까지 발표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자금 유입의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막 제가 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뭐 며칠 만에 지금 다시 1위를 1위예요? 갈아치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뭐 부양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동을 할지를 시장에서 많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이제 IB에서 보게 되면 내년 중국에 대한 성장률을 4.3%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5%의 성장률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5% 성장률을 위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년의 그 GDP 성장률은 4.3%에서 4.5%로 IB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보다 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앞으로 또 시장에서 큰 기대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려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중국의 이러한 역대급 자금 유입은 뭐 지속적인 모멘텀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예, 컸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조금은 중국 주식이 이러한 모멘텀을 좀 더 가져가지는 않을까. 뭐 물론 여러 경제학자분들이나 아직 부양책이 너무 적다. 뭐 아직 터무니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장에서는 주시장에서의 그 플로우에서는 그래도 여러 기대감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일본 주식은 엄청나게 또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빼서 중국으로 넣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일본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네. 반대로 일본 주식은 팔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다.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 데이터는 아예 없죠. 한국 데이터 없어요. 예. 근데 가지고 나와도 별 이렇게 큰 외국인들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기간대에 이렇게 다른 나라의 자금 유입과 자금 유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지는 데이터는 지난 강세장 기간 동안에 2년 동안 S&P 수익률의 흐름. 네. 강세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최근이? 강세장이라고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평균 한 뭐 10% 이상을 네. 하고 이제 불마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2년간 강세장이 이어지면 그 2년간 이어진 그 이후에 그러니까 3년 차, 4년 차 때는 도대체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 그러니까 강세장이 2년 동안 갔다라는 얘기는 상당한 강한 모멘텀이 작용했다라는 얘기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의 흐름이 있을까라는 것들 또 여러 통계 자료가 있잖아요. 미국 시장은 또 정말 통계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이 2년의 기준이 언제냐면 지난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0월이 저점이었죠. 네. 아마 저희 뭐 월모브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 많이 아셨을 텐데 그 10월을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어찌 보면 중간에 뭐 변곡점도 있었겠지만은 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022년 10월 저점 이후 1년 동안은 24%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동안에 35%를 추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엔 60%가 상승한 겁니다. 네. 2020년 10월 저점 이후로.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아마 절대치로 2년 정도 60% 올랐으니까 뭐 많이 올랐네. 이제 좀 팔아야 될 땐가? 라고 봤을 때 과거에 이렇게 2년 동안 연속적으로 강세장을 줬던 그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 뭐 64%, 뭐 물론 1914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982년 때는 61%, 그리고 최근 2009년 때 93%, 2020년 때 93%라는 그때의 그 2년 동안의 강세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보게 되면은 너무 절대치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잖아요. 네, 커 보이진 않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빨간색 짙은 빨간색이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예, 현재까지 2년 동안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그래도 꾸준하게 무던히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과거에 많은 2년 동안의 강세장을 좀 보게 되면 이 부분 때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약간의 박스권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물론 모든 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의 상승의 기울기가 약간 무뎌지는 조정을 주는 그 기간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시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와서 제가 그냥 요거 데이터만 딱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의 구간일까? 예, 근데 지금 요 박스권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춤하는 요 박스권 자체가 약 한 300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연도로 보게 되면 한 1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네. 중장기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상승 모멘텀은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이건 S&P 500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섹터 로테이션 돌 수도 있고요. 러셀 2000 지수에 오히려 좀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물론 그 부분은 뭐 금리에 대해서 또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할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S&P 500만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사진 이렇게 보니까 일단 뭐 디자인은 역시나 굉장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인데 네. 배는 밑에 그 하부가 너무 좀 궁금하죠? 예, 좀 바닥에 붙어 있어서 이거 지금 약간 덜컹덜컹 거릴 때 괜찮을까? 그 서스펜션 있나? 그러니까 뭐 람보르기니 이런 차는 하체가 낮아가지고 네네. 조그만한 방지턱에도 그렇죠. 천천히 가잖아요. 예. 얼마나 빨리 갈까? 싶기도 긁히면 하고.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어땠다는 거예요? 사실 막 외신 보도 막 나온 거 보면은 약간 숫자 이런 거 기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의 없었다. 내용이 없어가지고 네. 다들 실망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술은 좋아. 근데 when? 이거 언제? 언제를 알려면은 언제를 알아야 명확하게 된다. 이제 그 기술이 정말 상용화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사실은 요거를 실시간으로 바라볼 때 그 미국에서 뭐 정말 뭐 이 개인 투자자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라이브를 켜요. 해서 이제 그거를 하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러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이렇게 막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계속 방송 중에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언제냐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일론 머스크가 언제라는 것을 지킨 적은 맞아요. 그래서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 타임이 따로 있어요. 그죠. 시장의 타임이 있고 코리안 타임과 일론 머스크 타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과거에 로보택시를 발표하겠다라고 뭐 지금 10년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게 도대체 그럼 언제 되는 거야? 네.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투자자들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도 아직까지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너무나도 큰 실망이었고 지난 10년 동안에 사실 가장 첫 번째 퀘션이 그래서 언제 되는 거냐 이거였거든요. 사실. 그럼 언제 되는 거냐 하면 앞서서 말씀해 준 것처럼 어떠한 전략이 있고 어떠한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는지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논리적으로 탄탄해야 이게 언제가 될 거다라는 것이 납득이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 이제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뭐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있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뭐냐면 로보택시 행사였는데 우리가 새로운 모델들을 더 많이 보게 된 거예요. 로보밴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히려 접하게 됐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보게 됐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만큼 성장했는가를 봤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거의 이구동성으로 거의 궤도까지 올라왔구나 기술력 진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다 좋아하기도 했고 물론 사람 지금 같아요, 사람? 이거 자체가 지금 사실 컨트롤을 사람이 직접 한다고 해요. 뒤에서 컨트롤을 직접 하면서 이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부 개입이 들어가요. 그거는 일부 개입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과거에 약간 어정쩡쩡했던 그런 모습 대비해서는 많이 좀 괜찮아졌다. 네. 그 제가 이제 약간의 음모론을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빨간색 목걸이 하시는 분들 뒤에 계시잖아요. 네. 요 계시는데 이제 물론 스태프들이에요?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뒤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자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엔지니어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늘 이 등 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등 뒤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 등 뒤에 이렇게 서서 한 2명, 1명 정도가 이렇게 거의 좀 밀착해서 등 뒤에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저게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넘어져서 일어나고 뒤로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순간적으로 그게 못 일어나니까 혹시나 넘어지는 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들이 또 받치려고 계속 등 뒤, 어깨 뒤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저는 뭐 그렇게 약간의 음모론 비슷하게 생각을 해봤고. 아니 근데 넘어졌는데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고 막 이러면 진짜 그러면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한 기술. 아이고 이러면서 그죠? 탁탁 한국말로. 털면서 예. 아이고 아파 이러면서. 자,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정말 테슬라에 있어서 저 가장 바빴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직중님이 네. 앞에 있으면 카메라 가려서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앞에 그 옆에 있을 수 있는데 뒤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 뒤에 박진영님은 있었던, 합리적 의심을 또 했던 거고. 예, 합리적 의심. 네. 그리고 저는 재미난 게 이거였어요. 아이로봇 아시죠? 영화. 아이로봇. 2004년인가요? 뭐 그때 아마 개봉했던 영화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게 되면 아이로봇하고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아이로봇 감독이 알렉스 프로야스라시는 분이에요. 네. 자, 이분이 만든 뭐 여러 가지 영화 아이로봇도 있고 노잉이라는 노잉 맞죠? 예, 이런 영화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거 한국에서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뭐 이집트의 그 신들 개봉했어요 한국에서? 예, 신들과의 제가 잠깐 네. 까먹었네요. 예, 직역을 했는지 의역을 했는지 영화 제가 잘 아시는 분 혹시 예, 저거 아마 이거 되게 갓 재밌게 보신 이집. 분도 있을 거예요. 갓 예, 오브 있을 텐데. 이집트. 예, 요거 이제 눈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다시 눈 찾아서 네. 이제 무찌르는 뭐 그런 네.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자, 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 디자인 다시 돌려줄래? 라고 해서 이번 로보택시가 나오고 나서 X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아, 영화에 나왔던 그 디자인을 많이 차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른쪽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아이로봇에 있었던 이 디자인하고 지금 테슬라 휴머노이드라고 옵티머스랑 거의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고 아이로봇에 나왔던 그 로봇을 태우고 다니는 밴이 있습니다. 네. 밴이 있는데 지금 요거 로보밴과 거의 흡사한 요런 그러네요. 디자인. 예. 아마 영화 보셨던 분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윌 스미스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 이렇게 네. 버터플라이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저런 디자인 전기차 많고. 예, 네. 전기차와 요번에 발표 나온 로보택시.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영화를 보고 저거랑 똑같이 만들어야지 하지 않았나. 인정하면 더 재밌을 것 합리적인 같아요. 의심. 예, 합리적인 무슨 의심. 감독님, 제가 감독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네. 차용했습니다. 이러면 되게 약간 또 재미난 스토리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하여튼 뭐 이것도 내 피셜이죠. 내 네. 피셜이고 일단 감독은 야, 내 디자인 너 이거 카피한 거 아니냐. 내 디자인 돌려내라. 뭐 이러한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보택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보택시 행사에 있어서 또 스페이스X가 와,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인류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젓가락, 그러니까 찹스틱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걸 이제 중계하시는 분이 찹스틱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젓가락으로 불리는 대형 로봇팔 메카질라라고 합니다. 메카질라인데 메카질라가 스타쉽 부스터를 회수하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아요. 이렇게 스타쉽 안으면서 회수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엔지니어링 매니저 케이트 타이스라는 이분께서 오늘은 엔지니어링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하면서 정말 환호를 하고 정말 난리가 나고요. 나사에서도 뭐 정말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짤막하게 한 40초 50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리는 제가 죽이도록 하겠고요. 같이 화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이륙하는 장면입니다. 네. 자, 이륙하는 장면이고 스타쉽 올라가는 모습 쭉 보여주고 있는데 저게 언제예요? 이게 어제요. 어제 저렇게 예, 예. 날아간 거예요? 저 올라가면 이렇게 분리하는 모습까지. 어. 예, 그 밑에 이제 1단, 2단 해서 이제 분리하는 모습도 우주 궤도에서 보여주고 와. 여기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서 이제 불이 붙어요. 이제 착륙하기 어디? 위해서 어머머. 네, 이제 불이 붙으면서 다시 쭉 불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 요 팔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저기로 딱 가게 그리고 됐어요? 팔이 이렇게 앉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아니, 저는 안고 있는 거? 쟤네를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어떤 저 거요? 밑에 지금 분리돼서 다시 돌아오는 저 친구를 인간이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해야죠. 저건 일부. 아, 근데 조정. 로봇 팔로 인해서 저렇게 딱 잡는 걸치게 거다?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냥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 너무 신기하다. 와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저게 저런 기술이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어요. 오늘 한 처음이에요. 번 쓰고 끝이잖아요. 원래 네, 저게. 근데 이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이제 성공하면서 이 한 번의 비행으로 수백만 달러를 또 세이브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기술을 보이게 되면서 로보택시가 이게 지금 로보택시가 중요하냐? 자, 지금 우리가 진짜 화성 가게 생겼는데 뭐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싹 그냥 사라졌어요. 예, 사라졌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이 있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뭐 뉴스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 치시면 아마 많은 자세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과거 짤입니다. 짤. 스페이스X의 시작과 현재라고 봤을 때 과거 일론 머스크가 여기 비닐하우스 같은데 다른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안쪽으로 앉아가지고 이 잔해물들 이렇게 뭐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전에는 이제 딱 저렇게 되지 못해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스페이스X가 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진짜 지금은 천재들이다, 천재. 예, 이러한 모습으로 탈바꿈이 된 스페이스X와 X의 시작과 그리고 현재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인데 저 머스크네요. 일론 머스크예요. 되게 젊었어요. 예. 날씬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운동화 신고 예, 나이키 신으셨네요. 반팔 반바지 입고 그 저기 비닐하우스예요. 거의 여기가 보게 되면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스페이스X가 시작이 네.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는 이제 테슬라 이 로보택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보택시가 뭐 언제 뭐 구현이 되고 상용화 될지는 모르지만 맞아요. 어떤 생태계를 지금 꿈꾸는 거예요, 테슬라는?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미래 모빌리티 경쟁 구도에 있어서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예, 일단 여기에서 경쟁이 붙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뭐 과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리프트와 우버 그리고 테슬라와의 경쟁 구도가 지난 금요일 시장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네. 예, 우버와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장중 10%까지 올라가는 급등을 보여줬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9%까지 빠지는 급락을 보여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양 회사의 이제 인간이 로보택시에 어떤 차지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사람이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그러한 로보택시 시장이 되겠느냐 이러한 경쟁 구도는 완전히 이제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아직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우버와 리프트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우버와 리프트가 더 시장의 점유율이 또 강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이 기술이 언제 또 상용화 될지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작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와 우버 주가가 최근에는 약간의 저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예,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는 또 다시 또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사실상 뭐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사긴 했는데 의견을 보고 산 건 아니에요. 그냥 저도 모르게 제가 그냥 손이 끌렸어요? 갔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로보택시 이외에 더 큰 어떤 발전이 테슬라에게 저는 보였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고 테슬라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생각된 게 있어요. 기술이 만약에 되질 않는다면 네. 이거는 정말 좀 빠져야 될 요인이 맞다라고 봅니다. 기술이 되지 않는다면. 근데 저는 로보택시나 뭐 이러한 여러 로보밴이나 이런 기술력은 뒷받침이 된다라고 봐요. 물론 지금 그 자율주행, 그 FSD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상황이 정말 많지만, 네. 많지만 그래도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상용화, 특히나 이제 언제 시작하겠느냐, 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정확하게 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의 약간의 뭐 좀 뭐랄까요. 또 김칫국부터 먹기는 약간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기술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했는데 자, 피디님 지금 빨리 하단자방에 본 의견은 예. 개인적인 저의 의견일 개인적인 뿐.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삼프로 TV 평론가나다라는 저는 그렇게 봤는데 네. 시장에서는 좀 다르게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 로보택시의 이벤트 이 네. 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너무 많아요. 정말 아이비들이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당연하겠죠? 로보택시 아담 조나스부터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네. 실망스러운 세부사항 부족, 발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실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아담 조나스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번 행사에서 사이버캡 데모와 내년에 기존 모델의 자율 FSD 적용할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대체로 뉴스 판매에 그쳤다라는 이야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로보밴 선보였고 옵티머스 선보였고 대체적으로 난 괜찮았다. 하지만 저렴한 소비자 차량의 부재, 로보택시 AI에 대한 테슬라의 막대한 투자 수요는 향후 자본 조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시장에 대해서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로보택시 외에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걸 보긴 했는데 네. 한번 뭐 같이 봐야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산 날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캐시우드 누님이 그날 똑같은 날 저랑 같이 샀더라고요. 그날 아니 금요일. 뭐 예. 그래서 다를 거예요. 그래서 네. 불안하더라고요. 캐시우드님은 캐시우드님만의 예. 그런 주관이 있는 거고 우리 맞아요. 또 박 팀장님만의 주관이 있는 저는 거니까. 불안했다. 예. 좀 많이 샀어요? 조금 예. 샀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7%대 샀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예요. 사실. 그래서 예. 뭐 지켜봐야죠. 그 이제. 정도는 뭐 예. 마이너스 1%니까 아직은.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여기서- 테슬라의 행보 네.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는 사실 뭐 실망감에 매물이 실현이 됐다고는 하지만 또 추후에 뭐 어떤 얘기가 더 흘러나오게 될지는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한 소식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야, 저 일론 머스크님께서 캐시랑 조문이랑 비교를 하다니.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돈나무급이라고. 예. 예. 아니 왜 우리 박 팀장님이 어떠세요? 우리 박 팀장님 메타를 그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서 수익낸 그런 분이에요. 맞아요. 예. 10개월 버텼습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